그 졸업 전시가 이제 딱 30일 남았거든요. 기분이 어떠신지? 30일이 남았구나. 그럼 뭐, 열심히 해야죠. 네, 화이팅. 30일밖에 안 남아. 30일 참 길고도 짧은 시간인 것 같아서 이제 아직 30일이나 더 남았네 싶으면서도 긴장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여유 있으시네요. 네? 아직 여유 있으시네요. 여유, 30일 정도면은 바로 일주일 남은 것보다는 여유 있는 상태 아닐까요? 네. 충격적인데요. 지금 해야 하는 게 산더미 같긴 한데, 그래도 한 20일 정도 인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잡으면은, 한 열흘 밤만 새면 되니까, 어떻게 해도 될 것 같네요. 완전히 새진 않겠지만, 잠을 좀 줄여야죠, 이제. 졸업 전시가 한 달 남았는데 아직 진전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좀 초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봐야겠죠? 어떻게든 되겠죠? 너무 초조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이제 제작도 들어가야 되고, 마음이 급하네요. 뭐 근데 원래는 되게 불안하고 준비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막상 끝에 돼가니까 어떻게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냥 별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심경이요. 네, 뭔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불안하신가요? 네.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큰일이 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는 거의 무슨 작업할지에 관해서 설계를 해나가는 시간으로 거의 다 사용을 했던 것 같고, 작업은 지금까지는 한 30% 정도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이제 진짜 열심히 실현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 계획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졸업 후에, 어, 계획. 일단은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할 생각입니다. 어떤 일?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일하니까 그걸로 이제 외주도 받고 지금 뭐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재택으로 하겠다라고 말했으니까 뭐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해야죠. 돈도 벌고 해외 이곳저곳 또 돌아다녀 보고. 졸업 후에 제가 그 지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면서 혼자서 서울에서 자취를 한 지가 좀 너무 오래돼서 졸업을 하고 나면은 고향에 내려가서 그 잠깐 부모님 뵈면서 좀 휴식도 하고 싶고 못했던 여행이나 아니면은 학기 중에 바쁠 때 뭐 드라이빙 같은 거 가고 싶어질 때 있으면은 못했던 드라이빙도 좀 가본다든지 아니면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못했던 것들을 좀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디자인 쪽에서 떠나가지고 상경 계열로 가보려고 생각 중이기 때문에 아마 졸업 전시가 끝나면 공부의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요? 한 반년 정도. 네.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30일 남았으면 졸업 전시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일단 제가 졸업 전시 하자마자 2월 달에 바로 졸업을 할 예정인데 12월 전시 끝나고 나서 2월까지는 마지막 방학이다 생각하고 실컷 놀다가 진짜 졸업식을 하고 나면 취준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학기까지 학교를 일단 다녀야 해서 그 기간 동안 포트폴리오 작업을 조금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원하는 바는 사실 창업 쪽이긴 한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취업을 해야겠죠? 저는 졸업하면 일단 무조건 취업할 생각이고,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를 하더라도 일단 취업을 해서 쌓는 경험이 값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취업할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이번 학기에 졸업을 하는 건 아니어서 아마 다음 학기까지는 학교 다니면서 인턴 같은 거 지원해보고 전시 많이 보러 다닐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일단은 유학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저는 사실은 원래는 동양화 전공이 주전공이고, 이제 디자인은 복수 전공인 상황인데, 그 두 가지의 되게 중간 지점인 일러스트레이션을 또 추가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에 유학 준비를 하다 보니 좀 졸전에 또 피해가 가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할 거면 둘 다 좀 미리미리 둘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요. 아마 유학 준비하시는 후배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함께 진행하기엔 꽤나 바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과에 잘 어울리는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러스트레이션 쪽으로 가는 데에는 제가 여태까지 디자인 작업으로 했던 것들이 많이 사용되진 않았고요, 생각보다. 제가 회화를 하면서 만들었던 작업들과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내가 학교에 추가적으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더 나아가고 싶은지를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하고 그에 맞는 어, 일맥상통한 에세이를 적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를 거의 보고 뽑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거 준비했는데, 이거. 그, 그냥 내년에 졸전. 아,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걸 하고, 책임감 있게 하세요. 결국에는 작업자라는 건 결국 작업으로 기억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만화 그려요. 만화 그리다가 갑자기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졸업하고 이제 아싸 신난다 해외 놀러 다녀야지 했는데 갑자기 뭐 좀비 바이러스가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막 운석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니까 아니면 그냥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작업을 하는 매 순간순간이 어떤 식으로 기억을 받을 수 있는 건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걸 하고 그걸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작업이 너무 잘 나와버렸어. 근데 막 별로 내용이 썩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막 테러리즘을 주장한다거나 막 사람을 허무주의에 빠뜨리게 만든다거나 예. 뭐 그거 말고도 안 좋은 건 여러 개 있겠죠. 근데 결국엔 그게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해서 책임감 있게 작업을 합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책임감 있게 작업해라. 예, 책임감 있게 열정을 다해서. 내년에 졸전하실 분들에게 충고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좀 졸업이 늦어졌는데 그게 제가 아파서 그랬어요. 그래서 졸업이 자꾸 늦어지니까 굉장히 불안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나 자꾸만 늦어지고 있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처지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졸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졸업 전시 준비도 하고 있고 이렇게 졸업을 앞두고 인터뷰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혹시나 후배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거나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결국에 하다 보면은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졸전러 여러분. 이쪽을 보고. 내년 졸전러 여러분. 교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상하는 피드백을 하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 이건 내 작업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내 발표로 교수님의 이전 시간의 피드백을 뽀개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하시면은 최고일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졸전하시는 분들은 1학기 때 했던 주제를 2학기 때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학기 때 갈아엎었다가 진도가 좀 느려져가지고 이 점을 참고하고 1학기 때 조금 더 작업을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졸전하시는 분들은 부디 저처럼 마지막 달에 초조한 마음을 느끼지 마시고 일찍 작업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미리. 뭐, 사실 매번 듣는 소리고 뻔한 소리겠지만, 어쨌든 결국 전시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1학기를 안 놀고 잘 보내야 저와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1학기를 잘 보내라. 그렇죠.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하세요. 본인 경험에서 나온 충고인가요? 네, 제 오랜 학부 기간의 경험에서 나온 진실된 충고입니다.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건 뭐 당연한 거긴 한 것 같고요. 퀄리티를 위해서라면 빨리 진행하는 게 가장 그래도 원하는 퀄리티가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꼭 해야 되는 말이 한마디 있다면 하고 싶은 작업을 할 마지막 기회니까 꼭 자기가 좋아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야 밤을 새도 조금 덜 억울하고 덜 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이게 제일 어려가지고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 관심 있는 것에 대한 TMI. 관심 있는 거. 요즘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 막 과학자들 나와서 시뮬레이션 우주론 이런 거 봤어요? 네. 근데 세계관, 저는 이제 만화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세계관을 짠단 말이에요. 신기한 건 모든 사람에게도 각자의 세계관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의 행동 원리가 되는 거니까. 근데 네, 되게 세계관이 다양하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세상을 정말 시뮬레이션 게임처럼 살고 있었어요. 그냥 게임처럼 뭐 내가 만약에 쟤랑 친해지고 싶은데 쟤는 이 정도 급 아니면 안 노네? 그러면 내가 급을 올려야겠군. 급을 올려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친한 척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얘들은 나보다 급이 떨어지잖아. 난 좀 더 높은 곳을 가야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높아지려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챌린징하고 되게 즐거운 게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저의 세계관이었는데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을 게임처럼 살면 그렇잖아요. 이제 속이는 것도 그냥 게임의 목적이 있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건 구체적인 수단이 될 뿐이니까 그냥 사람 무시해도 되고 사람 속으로 미워해도 되고 거짓말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심 있게 살자라는 세계관을 가져봅시다. 이게 저도 이 질문이 제일 어려웠는데요. 딥하게 판다고 하기에는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뭐든 가볍게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딥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자신은 언제나 라이트하기 때문에. 또 그냥 딥하게 파고 있는 거 말고 그냥 최근 관심사 정도로 얘기를 하자면은 요즘 이제 한창 롤 월드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본다고 그 졸전 준비도 조금 늦어지고 있고 하긴 한데 저는 지금 막 응원하는 팀은 없어요. 왜냐면 저는 17년도에 삼성 갤럭시 팬이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막 딱히 크게 응원하는 팀은 없었는데 그래도 T1이 썸머 때 메타가 안 맞아서 많이 고생하다가 월드 와서 또 다시 잘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 시점 이번 주 토요일이 딱 결승인데 결승이 너무 기대됩니다. 멋진 세계관.
네. 저는, 한 유치원생 때부터 오타쿠였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 오타쿠 장르가 버추얼 유튜버라는 곳으로 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니지산지의 후아 미나토라는 친구가 이번에 퍼스트 솔로 앨범을 내고 여성 잡지의 표지 모델로 발탁이 돼서 아주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는 나날을 겪고 있긴 한데, 원래 덕후는 통장이 마이너스로 갈수록 행복한 법이니까 행복합니다. 전시 준비는 안 하고 드라마, 옛날에 좋아했던 드라마를 다시 보는데 빠졌는데 2019년에 OCN에서 방영했던 한국 드라마 중에 왓챠라는 드라마가 아주 재밌으니까 다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왓챠. 네, 왓챠. 네. 간략하게 신호주세요. 시놉시스요. 약간 경찰들을 잡는, 비리 경찰을 잡는 경찰들의 수사물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딥하게 파고 있는 관심사라고 하니까 또 무겁게 느껴지긴 하는데, 제가 요즘에 줄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패션 관련이기도 하고, 패션 관련해서 이것저것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냥 가볍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영미권에서는 스트릿 패션이라는 말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스트릿웨어나 스트릿 스타일 이런 말을 쓰는데, 스트릿웨어랑 스트릿 스타일이랑 둘 다 의미가 다른 게, 스트릿웨어는 우리가 아는 스트릿 패션에 가까운 뜻이고, 스트릿 스타일은 그냥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옷이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TMI. 일단 제가 포켓몬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포켓몬이 최근에 이제 1000마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1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 알게 된 콘텐츠가 이제 제 졸업할 때 돼서야 이제 1000마리를 채운다고 하니까 뭔가 시의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공식 홈페이지에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꼭 잘 만들었으니까 보세요. 첫 번째 포켓몬이 첫 번째 포켓몬은 타부자고라는 포켓몬인데 아마 대부분 모르시지 않을까요? 요즘은 그렇게 딥하게 파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나마 파고 있는 것에 대한 TMI? 요즘, 잠깐만요. 뭐 좋아하는 아티스트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개인적인 취미라든지. 요즘은 좀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있어서, 네. 그냥 TMI라면 오늘 집 주변에 맛있는 차슈 덮밥을 파는 곳을 찾았습니다. 혹시 소개 한번 가능하실까요? 근데 집 주변에 있는 것만 알고 가게 이름을 몰라서. 아, 서울대구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좀 한 가지에 아주 딥하게 파는 스타일은 못 돼서, 어,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까지는 가장 관심 있었던, 어, 취미랄까요? 그게 향수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가장 많이 맡는 향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딥티크의 플레르드뽀라는 향이 있는데, 약간 후추 향이 나는 살냄새 계열인데 한국에서 가장 잘 팔려서 그냥 지하철 들어가면 맡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르라보의 상탈이랑 떼누아라는 향이 있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맡고 있습니다. 네. 톤 커브 많이 쓰는데 사진을 이제 제가 그린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톤 커브를 잘 쓰고,
그거를 또 어떻게 펜터치를 살짝씩 더해서 제가 그린 것처럼 하면 됩니다. 근데 클립 스튜디오도 많이 쓰지만 제일 많이 쓰는, 그냥 요즘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건 그 스팀의 게리 모드라고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뭔가 막 3D 공간에 막 이것저것 유저들이 올려놓은 물건, 모델링 같은 거 다 올려가지고 카메라 각도도 잡고 조명 잡고 지금 이것처럼 조명 잡고 포즈도 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림 그릴 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만화를 그리거나 일러스트를 그리는 분이 계시다면 이 게리 모드를 하십시오. 게리 모드 최고. 약간 기술판은 아닌 것 같아서 노트북에 깔려있는 진짜 기본 툴, 그림판, 캡처 도구, 메모장 이 정도를 그냥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약간 디자인 툴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나요? 네, 툴이 있으시면. 사실 노트북이 제가 입학할 때 사서 지금까지 안 바꾸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쓰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무게감이 있거나 좀 최신식 툴은 좀 쓰기가 어렵고 요새 자주 쓰는 거라고 하면 일러스트레이터의 추적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추정하죠. 네, 이미지 추적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설명을 해볼까요? 살짝 소개. 이 일러스트레이터의 추적 기능이라는 건 약간 레스터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벡터로 작업이 되었지만 그 레이어가 합쳐져 버려가지고 레이어를 분리할 수 없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모서리라든지 패스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뭐 색의 개수 이런 것들 자세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추적을 활성화를 시키면 일러스트레이터가 알아서 벡터를 분리를 해주는데 이게 세밀하게 벡터를 분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제가 진행하는 작업이 현재 세밀한 표현보다는 좀 약간 손그림으로 서툴게 그린 듯한 상당히 뭐랄까요 점의 개수를 상당히 좀 축소시키는 작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CD과다 보니까 역시 일러스트레이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중 일러스트레이터 기능 중에 스크리블이라고 좀 연필로 사각사각 찍찍 그은 듯한 느낌을 내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가 마음에 들어서 거의 모든 작업물에 쓰고 있습니다. 스크리블. 네. 제가 노트북을 잘 사용하지 않기는 하지만 아이패드에 깔려있는 툴 중에 소개를 하자면 저는 클립 스튜디오를 좀 자주 쓰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그냥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림 그리는 툴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림 그리는 툴로 클립 스튜디오를 추천합니다. 프로크리에이트도 괜찮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 아무래도 제가 본 작업을 다 밖에서 하기 때문에 노트북은 주로 편집 용도로 사용하는 편인데 그 안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포토샵이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이제 포토샵의 그 곡선이라고 이제 후보정하는 툴인데 그거 잘 쓰면 진짜 개떡 같던 것도 마법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저는 보통 라이노랑 사실 제일 최근에 제일 많이 사용한 툴은 천체사진 편집 툴이어서 어떤 거요? 천체사진 편집 툴? 그 참트 사진 찍는 줄요? 그러니까 이건 디자인이랑 관련 없긴 한데 네. 시릴이라는 사진 스태킹 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사진 편집 툴이에요. 어떤 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오토 스트레치라고 그 사진에 있는 정보 값을 데이터를 가시화시켜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1번이랑 비슷한 것 같아. 1번이 더 적합한 대답 같은데. 관심사에 대한 TMI요? 음. 가장 자주 사용하는 툴은 아무래도 일러스트레이터인 것 같고요. 그치만 제가 막 엄청 툴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거의 그냥 텍스트 툴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에 이제 텍스트 얹고, 그다음에 뭐 PPT 같은 거 만들 때 텍스트 얹어서 내보내서 PPT에 넣고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아서 텍스트 툴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만화를 그려야죠. 또 만화를 그려서 30일이 남았는데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세요. 내일 하루 계획은 지금이 한창 중간 시즌이라서 저도 듣는 다른 교양이 있기 때문에 중간 교양 과제를 미리 먼저 끝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빠르게 다시 졸전 준비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이제 브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수업을 듣겠지만 오전에 이제 졸업 심사 때문에 한동안 미뤘던 PT를 이제 다녀오고 시간이 중간에 3시간 정도 뜰 것 같아서 친구랑 타대학 졸업 전시를 구경하러 가는 사치를 부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니고 내일이요. 내일은 아마 브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수업에 가서 교수님께 한 소리를 듣고 우울해진 마음으로 맛있는 밥을 친구들과 먹고 카페에서 또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은주랑 같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네, 브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수업을 듣고 그리고 또 오전에는 발표 수업이 하나 있어서 발표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작업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오전에 수업 가고, 오후에 수업 가고, 저녁에 과제를 할 것 같습니다. 평범한 졸전러의 일상인가요? 평범하죠. 아마 을지로 가서 재료를 좀 슬슬 구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일단 일어나서 요즘 또 진행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이 있어서 그걸 조금 더 그려 나가고 지금까지는 스케치 단계여서 이제 채색도 들어갈 준비를 아침에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 2시에 수업이 있어서 브랜드 디자인 프로젝트 수업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서 보여드릴 진행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장섭 교수님이랑 1시간 동안 조별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잠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남은 시간에도 계속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그래픽 디자인 프로젝트에서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일러스트레이션도 그릴 것 같습니다. 내일 뭐 하루 종일 작업하겠죠? 공강이라서 그냥 하루 종일 작업할 것 같은데 진짜. 네. 하루 종일 작업. 네. 진짜 어디도 안 나가고 그냥 하루 종일 작업만 할 것 같습니다. 교주 연장으로서 그 졸업을 보러 와서 주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부탁드립니다. 뭐 다들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 뭐 제가 모든 사람들의 작업을 본 건 아니지만 진짜 재밌는 작업도 많고 흥미로운 작업도 많은 것 같으니 많이들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